네, 안녕하세요. 작가 문채연입니다. 다들 추석 잘 보내셨죠? 저도 맏며느리다 보니까 지난 한 주를 굉장히 바쁘게 보냈는데요. 이 명절이라는 게 특히 대한민국 여자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오랜만에 만나는 뭐 친척 어른분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평가받는 자리? 뭐, 그쵸. 뭐 사실 이런 이유를 떠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이 책은 대단한 비법, 투자 비법이나 현란한 기술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불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새는 돈은 없는지, 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도 돈 때문에 참 살기 힘들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놀라운 사실은 부자들은 오히려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을 가르치면서 현재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직장 생활이나 뭐 자영업이나 이런 생활을 통해서 근근히 이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이런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녀의 교육이라던가 뭐 건강 문제,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할 때 이럴 때 등등을 대비해서 이런 여유 자금을 많이 모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한정돼 있고 우리가 그래서 지출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요. 뭐 내가 뭐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지. 언젠가는 뭐 로또가 당첨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뭐 복권을 매일 사고 이렇게 멍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새나가는 이런 지출 관리만 잘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잣돈이 엄청나게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춘 페스티벌에서 여가수가 얘기를 했는데, 늙어서 잘 살려고 왜 지금 먹고 싶은 아메리카노를 왜 참아야 하는 거죠?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오늘 드세요.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오늘 가시고요. 저급 많이 하지 마세요.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오늘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날인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공감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만약에 진짜 이렇게 오늘이 제일 중요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정작 돈이 없을 때 막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할 때, 뭐 나는 젊었을 때 많이 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었으니까 뭐 그때 생각하면 뭐 괜찮지 이렇게 생각이 될까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 30대에 30만 원이 없으면 그냥 뭐 조금 불편한 정도로 끝이 나지만 50대 이후에 내가 30만 원이 없다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대 여가 생활비 30만 원이 50대에 가서는 생존을 위한 식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막 그렇다고 해서 막 하루아침에 허리띠를 막 바짝 졸라매고 1,000원, 2,000원 이런 단위까지 세세하게 따지면서 살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저금도 하기 전에 막 지쳐서 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지금보다 더 돈을 훨씬 쉽게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계부를 쓰는 건데요. 이거 너무 뻔한 얘기 같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계부를 쓴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무조건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막 얼마를 썼는지 100원 단위까지 막 정말 열심히 적어요. 그런데 적고 그냥 끝나요. 그냥 이렇게 썼구나 하고 그냥 끝나거든요.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계부를 쓰는 건 내가 막 무조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아끼려고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소비를 계획적으로 해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달 고정 지출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뭐 보험료나 적금, 월세, 뭐 관리비 이런 비용들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니까 안 적어도 돼요. 단지 적어야 되는 거는 매달 가변적으로 이제 나가는 충동적인 지출. 뭐 예를 들면 외식비, 유흥비, 옷값 뭐 요런 게 되겠죠. 이런 충동적인 지출을 종이 위에다가 써서 적어보면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해서 산 건지 아니면 뭐 이번 달에는 또 유독 더 많이 산 건 아닌지 이런 계산 숫자로 산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한 달에 쓸 수 있는 가변적인 지출에 예산을 딱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나는 외식비, 유흥비 이런 걸로 40만 원을 딱 쓸 것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40만 원이면은 일주일에 1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서 10만 원을 넘지 않게 쓰고 만약에 어떻게 아껴서 일주일에 8만 원만 썼어요. 그럼 2만 원이 남잖아요. 그럼 2만 원을 따로 저금을 하는 거예요. 에휴, 그까지 2만 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가장 큰 차이이고 포인트예요. 여러분 한 달에 2만 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2만 원이 5개월만 모아도 10만 원이에요. 이게 10만 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100만 원 통장에 아무리 넣어봐도 이자 10만 원 안 붙어요. 이 10만 원이란 돈은 1200만 원을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해서 연 10%의 수익을 낸 거랑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당장 우리가 뭐 투자로 1200만 원을 툭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1, 2% 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내 통장에만 유일하게 연 1, 2%, 10%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효과, 바로 이게 그 작은 2만 원이 모여서 모아진 10만 원이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계부를 써서 뭐 한 달에 이제 2만 원, 3만 원, 만 원 이렇게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잣돈인데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 다음은요. 바로 인생 계획에 대한 얘기인데요. 인생 계획? 뭐, 우리가 휴가철에 여행을 갈 때는 비행기 표부터 해서 어디서 묵을 건지, 또 어디를 다니고 뭘 먹을 건지 이렇게 되게 철저하게 계획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행 계획은 우리가 꼼꼼하게 세우면서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노후가 막 머나먼 미래의 일 같고, 다가오려면 아직 멀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폭염 때문에 막 엄청 힘들다고 했었는데 지금 벌써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날이 눈앞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노후에 모아놓은 돈으로만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 딱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노년기가 결코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시점에 돈을 쓸 수 있게끔 간단한 그런 저금 계획이라도 세워야 된다는 건데요. 너무 거창하게 말고 이렇게 짧게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3년 후에 해외여행을 갈 거야. 그래서 그럼 적어도 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다. 이거를 월별로 딱 나눠서 봤더니 한 달에 14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14만 원을 적금으로 딱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막연하게 500만 원을 모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축액을 월별로 세분화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또 나는 뭐 10년 후에 뭐 비상금 한 2천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다면 이걸 또 한 달 단위로 계산을 해봤더니 매달 17만 원이라는 돈이 나와요. 바로 이 재무 설계의 핵심 개념이 이건데요. 내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있게끔 계획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나는 500을 모을 거다, 2천만 원을 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벌써 지쳐요. 그 돈이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언제 다 모으지? 실천도 하기 전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달 단위로 세분화시켜서 보면 한 달에 14만 원, 17만 원, 이 정도는 모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의 종잣돈이 나한테 모였다. 그러면 가장 안정적으로 좀 더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 바로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노리자는 건데요.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를 하면서 노인이 이제 노후에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집을 많이 팔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집에 대한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지고 또 주거를 이제 팔아버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헐값에 경매로 나오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게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원룸이나 오피스텔이에요. 또 이제 특히나 혼자 사는 가구,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들은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원룸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또 전매 제한이 없어서 뭐 월세 내고 살 사람이 이제 장기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과감히 팔고 나올 것까지 생각을 하면 아주 장점이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으로 오피스텔 한 채를 사서 매달 50만 원의 수익을 낸다면 내가 노후에 이제 연금 나오는 것까지 국민연금 수령을 포함해서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의 최저 생활비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 막 나이가 들어서 뭐 생활비 벌려고 이제 맨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자, 이거는 네, 제가 말씀드린 어디까지나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어려서 듣고 살아온 그런 얘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푼돈을 아낄 것. 그리고 월급이 들어오면 저축을 먼저 하고 가계부를 써서 변동 지출에 제한을 둘 것.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할 것. 사실 저도 예전에 주식 투자에 이제 큰 실패를 한 경험도 있고,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도 키우다 보니까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린 푼돈 있잖아요. 이런 게 6개월 동안 모인 게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동안 뭐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조그만 돈이 모이니까 엄청나게 생각지도 못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 욕심이 300만 원 모으면 500만 원 만들고 싶고 또 500만 원 모이면 1000만 원 만들어 보고 싶고 이렇잖아요. 자산이 바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의 노후가 상당히 길어요. 이제 재테크도 재무 설계도 당장에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은 막 내가 현재가 고통스럽지 않으면 뭐 굳이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이제 담배 피는 사람도 폐암 진단을 받아야지 이제 담배를 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후에 잘 살지 못 살지는 지금 내가 당장에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천하는 것에 실패를 하면 우리는 평생을 실패를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네, 오늘은 한번 이렇게 재테크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모으려고 또 하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모은 돈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루는 나를 위해서 좀 탕진 재물 한번 해보겠다. 이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푼돈이 모여서 엄청 큰 종잣돈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 한번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관리 더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